이게 그 중국에 이게 전에요. 되게 좀 젊었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찍은 건데 야오족이라고 하는 그 소수민족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인데 한국에는 아무도 저기를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산 속에 완전히 저 사람들은 산 속에 사는 이렇게 부족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보면은 제일 산 꼭대기에 제일 높은 왕이 살고요. 그 밑에로 내려올수록 하층민이 살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그 침입이 오면은 꼭대기는 산을 따라서 도망갈 수 있고 밑에는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 왕을 국가를 건설해서 자기들끼리 그런 어떤 야오족이라는 데를 제가 그 처음에 한국에 아무도 안 갈 때 이때 그 처음 가기 시작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이 야오족을 처음 제가 소개받아서 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게 조금 무슨 뭐 종교를 얘기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삶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저 사람이 걸어온 과정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좀 감사하겠는데요. 처음에 소개를 받아 갔을 때 저희가 저 소수민족 저기에 초등학교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막 300명, 400명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초등학교처럼 막 어마어마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갔는데 저희가 그 지역에 그 지역을 총괄하는 일종의 그 대장이죠. 그 지역 뭐 총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 안내를 받으면서 몇 군데 이렇게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때 그곳을 제가 방문하게 됐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여자애하고 할머니하고 둘이 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집집마다 몇 군데를 방문한 이유가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을 저희가 장학금을 1년치 학비를 줘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집들을 몇 군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20년 전에 해봤자 학비라고 해서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를 딱 지원하면 초등학교들이 1년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학비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받았는데 첫 집에 딱 거의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데리고 가서 하는데 한 여자애인데 3학년 정도에다가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요.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집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부모님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대요. 병으로.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시골에서 막 계단식 논 이런 거 많이 농사 짓고 사는 데니까 야방 도주를 했대요. 엄마는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야방 도주를 했고 그 꼬마애하고 애를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는 건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 집이 이래서 어렵고 막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무심코 저도 뭐 중국어를 제가 잘 모르니까 듣고 있다가 순간 제가 그 3학년짜리 눈을 딱 마주쳤는데 눈이 많은데요. 그 눈 속에 눈물이 막 떨어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눈물이 맺혀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보고 싶겠어요. 그 막 눈물이 맺혀가지고 막 떨어질랑 말랑 하는데 그 속에서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때 그 순간 그 눈물 속에서 제가 믿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때 순간 딱 비치더라고. 그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 마음이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대나무 숲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돕고 이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매년 저희가 조직을 해가지고 가고 컴퓨터도 막 사서 보내주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의료봉사 활동하다가 심장병 있는 애들 막 한국으로 저희가 불러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병 수술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막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초창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돕고 있구나. 내가 좀 잘 살아서 좀 우쭐하는 마음 막 이런 거 한국이 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쭐하는 마음 이런 거 가지고 막 돕는다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몇 번 계속 횟수가 반복되면 될수록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저를 살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창업을 하고 500만 원 딱 들고 회사를 창업을 했거든요.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집에서. 뭐 집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는데 은행 다니는 제 친구도 전화를 안 받고요. 도움 빌려달라고 할까봐. 제 여동생, 남동생도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요. 그럴 때 딱 보면 여기 계신 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 부모님은 죽기 살기로 있건 없건 뭔가를 자식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형제도 소용없고 친구도 소용없고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엄청나게 제가 힘들어가지고 차 몰고 가다가 길가에 차 세워놓고 돈 1000만 원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엉엉 울고 이렇게 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해볼 때 막 엄청나게 1년 동안 그런 어떤 삶을 살다가 뭐 도와주러 간다고 갔다가 오고 나면 희한하게 공항에 딱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가 엄청나게 막 그 힘들었고 어렵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없어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은 오히려 저들한테 내가 내 삶을 치유받고 있고 내 삶 속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저들이 오히려 나를 닦아주고 있고 저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지 내가 저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럼 저들을 어떻게 나도 그러면은 더 열심히 저들을 도와줘서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좋아지니까 내가 더 행복해지니까 그걸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푸드 메디신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의약품 같은 그런 어떤 왜 그쪽 사람들 가보니까요 약이 없어가지고요. 심지어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몇 번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서울대 병원에 정형외과 교수랑 같이 어느 해인가 갔었어요. 갔는데 나무 우리 작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시골에 이거를 하고 여기다 이렇게 층층 뭘 감고 이렇게 왔는데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님이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다리 부러졌다는 거예요. 저거 놔두면 다리 일종의 그 장애인이 된다. 불구되니까 저거 빨리 병원 가서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는 안 부러졌대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교수가 내가 여기 완전 전문인데 딱 보면 알지 그걸 모르겠냐? 라고 하는데 자기는 죽어도 안 부러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돈이 없어. 그 당시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년 전 얘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병원비가 없으니까 자기 다리 안 부러진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다는 얘기를 거기 현지 교장 선생님 얘기를 듣고 저희가 돈을 다 갖고 갔던 거 있는 거 걷어가지고 빨리 가서 수술하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되니까 저희가 막 우리가 좀 나은 거 같고 막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거와 관계없이 거기서 저희가 도움받고 있다는 생각 이런 들었고 그 의약품이 아니라 그러면은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 같은 그런 식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안 돼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메디슨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 23년 동안 계속 일을 이제 외진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오셨지만 그래서 단국대학교 이 안에 들어오는 과정도 쉽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희 연구소가 굉장히 어렵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고 있는 돈 없는 돈 있으면 다 끌어모아가지고 개발비도 쓰고 정부 연구비 따가지고 뭘 해보려고 자체 돈이 없으니까 막 쫓아다니고 해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원료를 개발하고 소재를 개발하고 또 원료 아무리 우리가 개발해놨다 그래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얘기해도 아무도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박사라고 얘기해봤자 실제 박사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는 학위 있으면 됩니다. 학위 그죠? 실력이 있거든 너 박사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학위 딱 보여주면 되는데 학위 안 보여주고 나 박사거든 백날 해봤자 실제 똑똑해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연구개발하고 임상실험하고 이런 길을 23년간 만들었지만 우리가 알아서 했다라고 하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특허도 저희가 해외 특허부터 시작해서 국내 특허까지 특허도 한 20여 개 이상을 특허도 내고
외국의 유명한 저널 SCI급 논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외국의 국내에서 조그맣게 나오는 그런 논문이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저널들에도 내가지고 거기에 업색트 돼가지고 실리기도 하고 그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매일 가면 제가 인터넷 메일 지우기 바쁩니다. 몇 군데다가 그 저희 뭐로 1저자로 아니면 2저자로 해가지고 국제 학술 이런 데 논문을 냈더니 자기네 학술지에다가 연구한 거 있으면 실어달라고 끊임없이 와요. 메일이 막. 그래가지고 한 2, 3일만 딱 되면 거의 100개 정도의 메일이 와요. 계속 지우기 바쁜데 그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이 푸드메디신의 이 길을 걸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이제 1월 2일부로 우리 LSP풀의 대표이사로 제가 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왔을 때 정말로 많은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사업하는 사장님들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들이 뭐였었냐면 우리는 특별한 제품도 없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제품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어디 가서 자랑할 거리도 없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서 SFC 바이오가 갖고 있는 진짜 괜찮은 제품을 우리 LSP풀로 입원해서 여기서 우리가 해서 우리만의 기가 막힌 독창적이고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이오가 갖고 있던 23년 동안에 갖고 있는 시스템 아니면 바이오의 기술을 LSP로 넘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뵙고 이렇게 했는데 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사장님들이 진심인 거예요. 전 솔직히 LSP풀 처음에 올 때 좀 하다가 대충 때려치고 말지 솔직히 이런 생각을 처음에 솔직히 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들 뵙고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다 진심이고 간절하시고 여기서 성공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이 있으면은 괜히 이상한 회사라든가 이런 데 가셔가지고 또 옛날에 하시다가 막 안 좋은 그런 일도 있으셨고 눈물도 흘려보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하면서 진정으로 제가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성공해낼 수 있는 뭔가를 진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데로 도망가고 뭐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여기서 진짜 우리 사장님들하고 같이 함께 LSP풀에서 뭔가를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떠냐면은 김성규라고 하는 이 대표가 처음에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에 왔을 때 많이 들은 얘기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지금도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장님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해봐서 모르시고 사장님은 경험을 안 해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전 정말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 몰랐던 그 김성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LSP풀 사장님들과 함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기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뭘 한번 만들어 보겠다. 역사를 만들어 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네트유커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네트는 저희가 다른 데는 못 쓰게 제가 상표처럼 다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심사 요청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못 쓰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걸어온 길 주는 것이 내가 사는 길. 결국 우리의 시스템 자체도 뭐냐면 내가 돈 벌려고 나만 돈 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돈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 나의 어떤 동반하시는 사장님들을 유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유가 돈 벌면 유가 좋아지면 나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시스템.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면 너희들 다 우리 회사에서 연봉 다 1억씩 받았으면 좋겠어. 왜? 너희들이 우리 들어와는 신입사원도 연봉 1억 받으면 저는 얼마 받겠습니까? 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그래서 니네를 다 연봉 최소한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신입사원부터 연봉 1억씩 만들어주는 게 내가 하는 거야. 이런 마음, 이게 바로 네트유커라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 같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네트유커의 마음을 가지고
너를 내가 키워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건강하게 해주고 당신을 기쁘게 만들어주면 결국 그것이 내가 좋아지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플랫폼, 그걸 네트유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LSP는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에게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인데 결국엔 어떻게 이걸 실천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뭐 되게 빛과 소금 되어 이웃에게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 하면 되게 추상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 유를 성공시킴으로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실천하는 거다. 그게 결과로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적으로 빛과 소금 되어 이웃의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나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을 성공시켰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가 얼만큼이 행복하냐, 이것이 우리가 네트유커로서 LSP의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로서 우리의 하나의 목표가 되고 그 자체가 성과를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우리 사장님들은 꾸준히 내가 돈 얼마 벌었어 하시지 말고요. 어떤 분이 내 하위에 계신 파트너 아니면 내 옆에 계신 파트너, 그분이 나로 인해서 얼마만큼 행복하고 그분이 얼마만큼의 지금 금전적 그런 부분들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딱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네트유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아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가치와 철학은 그럼 네트유커를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희는요, 제가 내세우는 것은 첫 번째 진정성과 다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희 LSP풀에 오시면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게 뭐냐면 진정성과 다름입니다. 진정성은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그냥 창작할 필요가 없는 거. 다른 회사들은요 가지고 있는 안에 내용이 없어. 겉은 폼나게 포장해놓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호텔 같은 데서 무슨 사업 설명회하고 막 뻔뜻하니 막 멋있는 거 이런 거만 계속 했는데 막상 들어가면은 와 하고 갔었는데 나올 때 가슴이 시원하지 않아요. 뭔가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을까? 이거 갖고 내가 싸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포장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 LSP가 얘기하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포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누구한테도 얘기하는 게 우리는 있는 거를 그대로 보여드려요. 괜히 쓸데없이 무슨 호텔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대로 보여드려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진정으로 여기서 이 진정성을 느끼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치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은혜 받으면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가서 전도하는 거와 똑같은, 우리 회사가 정말로 좋고 우리 회사가 정말 다르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내가 설득이 되고 내가 좋다고 생각되면 말씀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저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거 만들어내려고 말고 창작하려고 하지 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라. 그래서 여기서 당국대학교 여기에서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 있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회사와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제가 여기로 오신 이유입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게 저의 진정성이고 LSP의 진정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름이에요. 그럼 다른 회사와 저희가 뭐가 다른지, 어떤 기술로서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LSP에 오시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름 네 가지가, 첫 번째는 푸드 메디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사실은 약이고 의약품이고, 저도 약학을 전공해서 약학 박사지만 학교에서 여기도 당국대 약대에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사실은 의약품 같은 거는요 다 식품에서 오는 겁니다. 식품에서 뭘 먹었더니 그게 좋더라. 그러면 그 성분이 뭘까? 라고 찾아 들어가 봤더니 어떠냐면은 그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약품은 합성을 합니다.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부작용이 있어요. 효과는 바랍니다. 당장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세균에 감염되고 사람이 나중에 죽는데 부작용 걱정하게 생겼을 때 사람을 살려놔야죠. 그래서 효과는 빠르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식품 대신에 부작용은 없어요. 쌀 많이 드셔가지고 밥을 많이 해서 먹으면 죽습니까 사람이? 예, 죽기도 합니다. 많이 먹으면 배 터져서 죽습니다. 체해가지고 죽는 경우는 있지만 그 자체 속에 들어있는 어떤 부작용 있는 성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이 먹어야 돼요. 오래 먹어야 돼요. 약은 딱 먹으면 효과가 금방 오는데 식품은 좋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오래 먹어야 되고 많이 먹으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부분을 장점, 의약품의 빠른 속표성, 식품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결합해서 만든 것이 서양에서 얘기하는 것은 뉴트라시티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어떤 성분이 있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 함량을 잘 요물조물 만들어가지고 그 기능을 할 만큼을 넣어주는 거. 근데 저희는 뉴트라시티칼이라고 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푸드메디신, 인체 시험도 하고 임상 시험도 하고 해가지고 실제 이 제품이 의약품처럼 그 정도의 효과와 안전한 것인지를 검증해내는 데까지 한다라고 해서 저희는 푸드메디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식품이지만 의약품 같은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제품들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섭취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다음 달에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스마트팜 갈 겁니다. 거기 가보시면 그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노지에서 이렇게 그냥 그 저희 그 비트리션에 들어가는 소엽 그 치매 예방 성분을 그 소엽에서 뽑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노지에서 재배한 거하고 스마트팜 안에서 딱 재배한 거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의 함량이 완전 다릅니다. 한 3배, 4배가 더 들어있어요. 스마트팜에서 하면. 왜 그럴까요? 노지에서 하면은 식물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햇볕이죠. 어떤 벌레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람 불고 이런 것들은 자기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고 만들어내느라고 그런 기능성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식물은 도망을 못 가잖아요. 우리는 누가 칼로 찔러 죽인다고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도망가면 되죠. 발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고. 식물은 땅에 심겨져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벌레가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사과 같은 껍데기 이런 데 뭐 폴리페놀이니 사과 껍질 같은 거 껍질을 먹어라라는 이유가 뭐냐면 외부에서 벌레가 막 들어와가지고 뚫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약 같은 성분인데 벌레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걸 갖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먹으면 좋은 거예요. 사람들. 근데 그런 성분들을 스마트팜에서 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온도, 습도, 바람 이런 것들이 영향 안 받으니까 기능성 물질을 많이 얘는 그냥 안 쓰니까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원료를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다든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약화시키고 자꾸 뽑아내고 안전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만든 것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푸드메디신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푸드메디신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좀 이따 설명드리죠. FAC 같은 거 조입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 다 거치고 해가지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임상실험을 정형외과에서 한번 통증센터를 한번 하고 세계 통증학회에 가가지고 저희가 교수님이랑 같이 가서 발표까지 했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거의 의약품 수준으로.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뭐 비염증성 스테로이드 성분, 비염증성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그 FDA에 등재까지 돼 있는 그런 원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제품화하고 검증해낸 그런 제품을. 그러니까 먹으니까 통증이 탁탁 없어지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조인트러스트 끊어지면 달라고 그래요. 저한테 전화 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 9년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해서 걸리는데 저희 좀 전에 말씀드린 FAC 같은 경우에도 10년 걸려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저런 원료가 있고 저런 성분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찾아가서 거기를 만나서 얘기하고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임상실험하고 동물실험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과정.
그래서 FAC는 우리 조이트러스트라고 하는 제품은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다 잘 됐습니다. 저 성분은 미국 샌디에고 대학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임상 실험을 다 해가지고 효과에 대해서 99% 효과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밝혀져 있고요. 저희는 미국의 샌디에고 대학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 와서 서울대병원 정형외과하고 통증센터에서 2번 임상할 때 퇴행성에 대해서만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희 보고 연락이 와서 퇴행성 관절염 임상 실험은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저희가 싫다고 그랬습니다. 돈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돈 많이 들여서 합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가 저희 다름이 뭐냐면 바이오 리노베이션을 이용한 피부 혁신 프로젝트. 얘는 우리가 화장품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주디스 리버라는 화장품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고 천연 추출물로만 해가지고, 이런 다른 화장품들은요 정제수 같은 거 막 써가지고 막 만드는데 거기는 정제수를 쓴 것이 아니라 천연 추출물을 넣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화장품은 정말 좋죠. 써보신 분들은 다 좋다고 그러시는데 단점이 뭐냐? 비싸. 그래도 대중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바이오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대중성 있는 화장품을 저희가 11월 달에 출시를 하는데, 이 바이오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식물로부터 세포를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거를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식물들이 계속 다 이렇게 멸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식물 줄기세포를 딱 채취해갖고 보면 10년이고 100년이고 저희가 줄기세포를 가지고만 있으면 그 식물이 실제 땅에서 멸종되더라도 우리는 계속 배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 줄기세포에서 켈러스라고 하는 거를 배양을 해가지고 요 중간에 있는 거, 요게 바이오 리노베이션 기술이거든요. 거기서 갖고 와서 이거를 배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특정한 효소라든가 특정한 어떤 균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배양을, 아니면 빛을 쏘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기술을 통해 하게 되면은 어떤 기능성이 생기기도 하고 독성이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해서 새로운 물질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배양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얘는 앞으로 식품으로 써도 됩니다, 그냥요. 그렇게 배양해가지고 이제는 씹는 시대에서 이제는 공장에서의 원료 물질을 그냥 배양해서 만드는 시대로 가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이 바로 뭐냐면 바이오 리노베이션 기술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SFC 바이오와 LSP의 융합경입니다. 우리는 LSP는 불과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만들어진 지, 세워진 지. 그런데 SFC 바이오가 같이 붙어버리니까 23년짜리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술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FC 바이오의 기술을 이쪽으로 넘겨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사장님들이 제품을 전달하시고 주변에 이렇게 했을 때 뭐야 이런 제품을 나한테 하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달했을 때 땡큐 고맙다, 나 진짜 좋아, 나 이거 보고 정말 좋아졌어. 저 최근에 요새 정말 기분 좋은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게 주변에 저희 회사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저희 사업은 안 하시는 거예요. 우연찮게 만나는데 우리 사업자 사장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한테 막 제품을 얘기하면서 하는데 우리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본인은 우리 회사 제품을 사서 먹고 있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품이. 특히 닥타일리파를 먹으면 닥타일리파를 먹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위가 안 좋아서 계속 먹고 있었는데 너무 좋다. 그래서 자기도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는 분 막 얘기하시면서 제품 좋다고 그 얘기할 때 자기 스스로가 기분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가 뭐냐, 저희는 전인건강 시스템. 사람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소화 잘 시키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먹는 거 소화 잘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소화된 거 잘 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흡수된 거 여기저기로 잘 운반해가지고 우리 세포의 구석구석에 다 공급해주면 몸이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맞는 제품들, 소화, 흡수, 운반에 관련되는 제품들, 특히 운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서큐파워라는 제품을 정말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하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서큐파워 지금까지 선물해가지고 나쁘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대박. 네, 어떤 사람은 지금 8세트, 9세트를 사가지고 먹는 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소비자 회원 그 얘기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야 되느냐? 나 소비자 가격으로 사고 싶은데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데 어디 가서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온라인에다가 소비자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분들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들어오시면 저희가 사업자 사장님들한테 어느 정도 딱 하면은 이제 인계해줘가지고 우리 본인의 하선 라인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하는 시스템까지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제가 아까 방송 부분에 잠깐 얘기했는데 닥탈리파 해가지고 막 신문에 나가고 막 뉴스에 나가고 난리 피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전화 왔어요. 회사로. 이 제품 어떻게 사면 되냐고. 심지어는 NS 홈쇼핑 MD가 3번이나 찾아와서 이런 제품 없다고 자기네랑 같이 해서 홈쇼핑 하자고 그러는데 저희가 안 한다는 근데 좋은 제품인 건 알지만 들어와서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열심히 가가지고 권해주지 않는 근데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앞으로 저희가 소형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한 1억, 2억 들여가지고 TV에다가 다큐멘터리 한 50분짜리 만들어가지고 소형의 효능 개발 과정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 회사에 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 있으면 해봤자 다 돈만 버리고 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개념들을 하는 겁니다. 제 뒤에서 빨리 끊으라고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전인건강 시스템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저도 제약회사 근무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3가지가 건강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해서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만 저희 관계된 제품 3가지만 잘 드셔도 기본적인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우연찮게 어제 봤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과 장사가 한 시대에다가 사과를 가득 넘치게 싣고 시장에 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는데 길을 가다가 농부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사과 장수가 물어봤답니다. 시장까지 이거 가서 사과를 팔아야 되는데 시장까지 여기서부터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농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천천히 가시면 1시간 걸리고요 빨리 가시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1시간 가고 빨리 가면 하루 종일. 왜 그럴까요? 빨리 가려고 가다 보면 사과가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떨어진 거 주워 담고 떨어진 거 주워 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더 빨리 가면 갈수록 사과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는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뭐를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본 방향이 일치하면 오히려 조금 더 천천히 가고 정확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더 빠른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면 무조건 돈 벌고 무조건 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 계속 오셔가지고 회사의 제품,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고 그래서 같이 여기에 녹아드시는 그런 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지금은 조금 늦으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은 확 폭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급하다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 처음에 되는 것처럼 돼서 묻혀져 있지.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회사 주관으로 끊임없이 이런 세미나 아니면 회사 본사에서도 이제 제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들 사업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해드려야 되는 것들이고 즉 무기를 드리는 거 무기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회사가 할 일이고 그 무기가 어떤 무기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지고 가셔서 이제 전쟁에 싸워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고 사장님들이 해주시고 이게 잘 맞을 때 아까 LSQ와 SFS바이오가 융합 경영하는 것처럼 우리 사장님들과 우리 회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어떤 관계로
서로 돕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냐면은 존경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려고 하고 행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빛과 소금 되어 이웃에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대방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거를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이 꿈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LSP로 하면 정말 좋은 회사, 거기 다녀? 저조차부터도 우리 아들 우리 회사에다 취업시키고 싶어. 여기서 일시키고 싶어. 우리 손자, 내가 나중에 결혼해 우리 애들이 결혼해서 손자가 생기다 손자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기 와서 일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꿈을 꿔봅니다. 빨리 끝나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